전에 쇼츠에서 피고인 신문 언급해드린 일이 있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형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것 복습해 볼게요. 피고인과 피의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피고인은 기소, 즉 사건이 법원에 있는 사람, 피의자는 의심을 받는 사람, 즉 사건이 수사기관, 경찰 또는 검찰에 있는 사람이에요.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피고는 민사재판에서 재판을 당한 사람. 따라서 피고의 반대는 원고가 되겠고요. 하여간 또 서론이 길었는데요. 피고인 신문은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본인 신문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묻는 피고인 신문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이는 변호인이 묻는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한데 꼭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나 재판장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긴 해요. 그리고 그 시기는 증거조사 종료 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보통 형사재판을 여러 번 한다면 맨 마지막 기일에 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 전에도 가능해요. 묻는 것은 공소사실 즉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사항도 가능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정상에 관한 사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과가 없다거나 가족이 여러 명 있어서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에 영향이 있다거나 하는 것이 정상에 관한 것이 되겠지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법조문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인 것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판사님들은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고인 신문을 해도 간략하게 하게 돼요. 피고인 신문을 할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게 되어 있어요. 증인석이라는 것은 재판장 즉 판사와 마주보고 앉는 자리예요. 원래는 판사와 90도 각도로 검사를 마주보고 앉게 되어 있는데요. 피고인 신문을 할 때에는 판사를 마주보게 되는 것이지요. 잠시 그림 올려드릴게요. 피고인 신문을 할 때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위압적 또는 모욕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게 규정되어 있고요. 서울지방변호사회보에 피고인 신문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조금 설명드려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추세는 피고인 신문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 신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측면에서는 1. 어차피 기록에다 현출이 되어 있는 것인데 피고인 신문은 뻔한 얘기이고 불필요하다. 2.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은 변호인이 의견서로 정리하면 된다. 3.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가 보장된 만큼 신문은 생략해도 상관없다. 4. 어차피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니 필요가 없다. 정도가 그 근거가 되겠지요. 반대의 근거는 다음 쇼츠에서 설명드릴게요. 피고인 신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1.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2. 자기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후 변론이 아닌 신문 과정을 통해 피력을 하여야 방어권이 보장된다. 3.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부인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4. 수사 및 증거조사 단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 정도가 그 근거가 되겠지요. 실제 형사재판에는 여러 사건이 빡빡하게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이유로는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그다지 큰 비중이나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